안녕하십니까.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흔한 렌즈들이 하나 있죠. 캐논인데 그 EF 40mm f2.8 STM 렌즈예요. 예전에 그 L렌즈나 아니면 뭐 뒤에 다른 칭호들이 붙어서 씁니다만 뭐 USM도 붙어 있고요. 그래서 요즘 STM으로 바뀌었죠. 그 모터 소리가 좀 많이 작아졌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STM이라는 그 명칭이 붙었는데 전 뭐 모터 소리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. 뭐 당연히 뭐든지 기계를 만질 때는 소리가 당연히 이제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거슬리지도 않아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경도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렌즈가 굉장히 그 흔해요. 지금 그 가격도 저렴하고요. 흔히들 뭐 팬케이크 렌즈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명칭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렌즈들이 가끔 이제 중고 장터에 또 잘 나오고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신품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렌즈들이 이제 간간히 보이고 그러는데 이 렌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좀 모르세요. 그리고 또 요즘 뭐 대부분이 줌 렌즈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? 줌 렌즈를 쓰다 보면은 이제 2470이나 2870을 쓰면 이 안에 40mm 화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40mm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세요. 그러나 이제 단렌즈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40mm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줌 렌즈를 쓰면서도 단렌즈를 좀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지만 이제 줌 렌즈를 기존에 가지고 다니면서 또 단렌즈를 따로 가지고 다닌다는 게 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렌즈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 사실 이거 두 개 있거든요. 하나는 하얀색, 하나는 까만색입니다. 하얀색은 주로 번들에 많이 나왔고, 그리고 까만색은 이제 그 상품 포장 박스 이제 단품으로들 많이 팔았는데, 이 렌즈 생김새도 그렇고, 뭐 작고, 무게도 안 나가더라고요, 별로. 그리고 좀 이쁘장해요, 렌즈가. 자, 40m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40mm 그러면은 40mm가 어떤 용도일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. 왜냐? 기존의 렌즈들의 그 미리수의 단렌즈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, 24, 28, 35, 표준 50, 그 다음에 85, 135, 200, 한 요 정도로 나갑니다. 뭐 그 이상의 렌즈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40mm가 애매한 화각이 아닙니다. 주로 어떤 사람들은 뭐 표준으로 생각하고 쓴다 그러지만은 엄연히 그 광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준으로 생각하고 쓰기는 조금 무리가 따라요. 그거까지 얘기하면 좀 기니까 좀 생략을 할게요. 물론 이제 35mm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40mm까지 쓸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이나 단렌즈 쓰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가방에 수납을 할 때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잖아요. 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. 렌즈와 렌즈 사이, 혹은 렌즈와 그 카메라 사이에 이 칸막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 칸막이를 약간 두 개를 쓰실 생각을 하고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렇게들 붙이죠. 옆에 찍찍이라고 그러죠. 그게 있고 이번에는 반대로 요렇게 반대 디귿자로요. 해서 약간의 공간만 남겨놓는 거예요. 요렇게. 여기에서는 한 요 정도 공간만 남겨놔도 왜 이게 가능하느냐면요. 이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요걸 옆으로 쑥 밀어 넣잖아요. 아이고. 쑥 밀어 넣잖아요. 이게 쏙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콤팩트합니다. 요거 하나 정도 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? 이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카메라 회사에서 혹은 렌즈 회사에서 그 미리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그 단렌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다 보면요. 그 화각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돼요. 근데 오늘은 40mm를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 40mm하고 굉장히 근접한, 아니 뭐 같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 붙박이 렌즈 카메라가 아주 유명한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. 제가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걸 준비했는데요. 자,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. 예, 좀 카메라가 아마 특이하죠.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입니다. 그 후지 690이라는 카메라거든요. 이게 90서부터 시작하죠. 690, 2, 3 이게 마지막 버전이거든요. 요새 이제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만 이거 싼 카메라 아니었었습니다. 이게 90mm가
중형 같은 경우는 이 90mm가 도대체 저게 몇 mm야 이럴 수 있거든요. 이 화각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? 계산기에다가요. 90mm니까 90 하시고요. 곱하기 0.433을 딱 치세요. 그러면 35mm로 변환된 그 화각의 수치가 나옵니다. 그게 몇 mm냐면요. 약 한 39mm에서 40mm가 될 거예요. 감 잡으시죠? 같습니다, 이놈하고.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35mm는 3대 2죠. 645만 돼도 6에 4.5가 돼가지고 위가 약간 높아요. 즉 화각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66 되면은 뭐 1대 1로 변하고 67 되면은 뭐 위가 뚱뚱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고, 그 다음에 68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69가 이 35mm 화각을 갖다 대각선을 쫙 늘려놓으면 바로 69 화각이 나옵니다. 즉 똑같다는 얘기예요. 화면이 똑같습니다. 하나도 안 틀립니다. 예전에 제가 이 690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캐논의 단렌즈로 저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하나도 안 빠졌었어요. 그 미리수가 14mm서부터 뭐 한 거의 600mm까지 다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, 그때 어떤 걸 느꼈느냐면요. 35mm를 쓸 때 그때 1.4 L렌즈를 썼었거든. 지금 IS 뭐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쓸 때는 그냥 L렌즈였었어요. 그랬는데 그때 이 화각이 애매한 화각들이 걸리는 때가 되게 많아요. 특히 단렌즈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. 35mm로는 약간 넓고 표준을 들이대자니 너무 좁고,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콘탁센에 45mm가 있거든요. 40mm나 45mm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. 왜냐? 광각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뭐 표준 설계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좀 그런 거 신경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. 사진 찍는 입장에서 나하고 화각 맞으면 쓰는 거고 아니면 그만인 거. 그거는 이제 그런 화각 계산하고 이제 그러는 전문가 그쪽 계열 사람들이 할 일이지, 사진 찍는 사람은 이 렌즈의 특성이 나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. 좀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그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. 왜? 그게 아무리 뭐 광각 설계고 뭐 아니면은 뭐 표준 설계고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무시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,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화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렌즈가 그 당시엔 이 40mm라는 게 없었어요. 그러다가 2010년도 좀 약간 넘어선가 그때 이 렌즈가 나온 일이 있거든요. 대체적으로 이 물건들이 또 상태가 무척 좋습니다. 왜? 안 써요. 사람들이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새거나 마찬가지예요. 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가 다 그렇거든요. 다 새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고 휴대성도 좋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면 참 괜찮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이 화각이 같으니까 같은 렌즈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요거로 촬영한 사진을 제가 몇 장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사진 보이시죠? 지금 해 떠오르기 전에 여명 비칠 때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 장소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이거 경상남도 남해군에 가면은 금오산이라고 있거든요. 저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진 마세요. 이나 아니면 렌즈 깎는 방법들이 다 달라가지고 절대로 같이 나오진 않지만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. 구름을 뭐하러 찍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 구름도 잘 찍어 놓으면은 상당히 나중에 스토리가 잘 연결되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구름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렇게 찍어 놓기도 합니다. 다른 구름 사진 괜찮은 것도 많지만 일단은 40mm 화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40mm 화각대로 찍은 저 후지 69 동일하다고 그랬죠? 후지 69 90mm를 촬영한 사진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. 부산의 광안대교 개통일인지도 몰랐는데 공교롭게 그날 광안리 해수욕장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불이 전부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차도 안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이 개통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올 건데요. 여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 있죠. 최참파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봄에 가면 저렇게 자운형이 저렇게 피어 있습니다. 저게 사실은 뭐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관광 상품의 성격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
저걸 갈아엎어요, 농민들이. 저게 자연적인 퇴비가 됩니다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씨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피고, 자연적인 상태는 예전보다 좀 못하긴 합니다만은, 그래도 뭐 이런 장소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옛날 사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. 요거는 좀 약간 답답했어요. 캐논 EF 35mm F2 렌즈에 썼을 거예요. 그 렌즈로 따로 촬영을 하고 큰 판형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저 후지육구 90mm로 갖다 촬영을 했는데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디테일하게 나오면 또 좋아요. 요즘은 이제 이 정도의 장면은 안 나옵니다. 제주도 가면 삼방산 앞에 그 초가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. 그 할머니가 굉장히 그 연출을 잘 하세요. 그 친구하고 둘이 촬영을 하면서 모델비도 좀 약간 넉넉하게 드리면서 초상권도 사용하는 것을 다 허락을 받은 그런 사진이에요. 좀 보셨습니까? 그래요. 그게 뭐 저거 안에 뭐 163호나, 163은 아니구나. 그 2470이나 뭐 이 정도 급에서 안에 들어있는데 뭐 굳이 저기 40mm 단렌즈를 구입해서 쓸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분들께서는 그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은 단렌즈 화각이 내가 촬영을 했는데 이게 몇 미리로 찍은지 몰라요. 이 생활이 계속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. 촬영을 하러 다니긴 다니는데 나의 주력 화각을 몰라요. 제가 그 주력 화각에 대해서 그 갈등을 좀 많이 느끼다가 제가 싹 처분하고 단렌즈를 몽창 간 이유가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니 내가 찍어놓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메모는 했습니다만은 메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피사체를 딱 봤었을 때 저거 몇 밀리다 하고 탁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치워버린 거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한동안 그렇게 해서 단렌즈 화각에 대한 그 정립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화각 본인이 몇 미리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되고 나 그냥 2470 좋아해 이거 하고요. 나 2470 중에서는 23mm 가장 주력으로 써. 아니면은 뭐 28mm, 35mm 이런 걸 주력으로 써. 이거하고는 달라요. 그렇게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떠냐?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러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 왜?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. 자기가 뭐 하는지는 알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? 참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줌렌즈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뭐 요새 줌렌즈들 워낙 무거우니까 뭐 한번 써보라 이렇게 권하기도 되게 힘들지만은 워낙 작아요. 제가 한번 그 카메라에 장착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작죠. 자 이제 검은색 보여드릴게요. 이거 뭐 멀리서 보면 이게 렌즈가 아마 장착이 돼 있는지 장착이 안 돼 있는지 뭐 느끼지 못할 정도의 크기니까 수시로 이제 이거를 이제 달고 다닌다고 하면 가끔 보면은 이제 이 40mm에 대한 정립이 딱 될 거 아닙니까? 그 정립이 되면은 최소한 40mm 화각 하나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재산으로 아마 쌓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40mm로 촬영한 사진이 이제 모이게 되겠죠. 저도 이제 쓰게 되면은 뭐 단렌즈를 아무리 많이 써봤어도 그동안은 그 40mm 안 써봤으니까 그랬었을 때 40mm의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아웃포커스도 시켜보세요. 넓은 풍경을 갖다 아웃포커스 시키기는 힘들고요. 가까이 좀 들어가 보십시오. 들어가서 앞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뒤가 효과가 어떻게 변하나. 그리고 눌렀었을 때 개방 2.8에 놨었을 때하고 뭐 4.1, 한 5.6이나 이 정도 놨었을 때하고 F16이나 20이 놨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디지털 같은 경우 얼마인지 테스트 하실 수 있잖아요. 저희 같이 필름 쓰는 사람들은 그 테스트용으로 못 찍습니다. 워낙에 필름값이 비싸가지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오래 해가지고서 이 정도 조리기면 어떻게 나온다는 걸 감을 잡기 때문에 그냥 한 방 찍고 말지만은 배우는 단계에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. 디지털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. 그러나 이제 필름을 쓰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어차피요 뭐든지 배우려면은요 사진이 됐건 공부가 됐건 아니면 뭐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투자 안 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. 최소한 가끔 가다가라도 한번 같은 피사체를 놓고 그렇게 조리개 수치를 다르게 해가지고서 필름 카메라로 찍어보는 내가 이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었을 때 운 좋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그 세 장의 사진이 다 좋은 경우도 있어요. 그냥 와장창 걸려버려요, 그게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
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배우는 단계에서 당연히 들어갈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써보신다고 하면요, 나중에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